자, 시작하겠습니다. 726번 있고요. 문제 내용은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 넓이를 A라고 두고 이쪽 넓이를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넓이 이쪽을 C라고 둬 볼게요. 그러면 C와 A가 더해진 이만큼의 넓이는 A 더하기 C인데 그 도형이 직사각형이며 또 여기 C와 B가 더해진 이 도형은 부채꼴이 되죠. 그럼 직사각형과 부채꼴의 크기가 같다고 두면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C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8로 바꾸고 문제를 풀어 본다면은 C 더하기 A는 C 더하기 B랑 똑같죠. 왜냐면 문제에서 A랑 B는 똑같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 도형의 생김새를 보면 이것은 직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부채꼴이 됩니다. 그럼 직사각형을 그려본다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여기가 8로 선생님이 바꾼 숫자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분은 미지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부채꼴을 그리면요. 부채꼴을 그린다면 이쪽이 마찬가지로 8이고요. 여기가 90도고 이쪽도 8이 될 겁니다. 그 넓이가 같다고 할 때 x의 값이 구해질 거야. 그러면 8x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88의 64파이 곱하기 4조각 중에 한 조각. 자, 360분의 90이라는 각도 비율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직관적으로 4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1 이거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서 바로 이제 약분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데 약분해도 또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6파이가 오른쪽이 되고 좌변은 여전히 x이기 때문에 그 x의 값은 2파이가 될 겁니다. 그걸로 답니다. BC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질문을 한다면 더 자세하게 더 그림으로 보여줄게. 근데 이거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는 이만큼만 설명을 해도 알지 않을까. 다시 강조만 해드리면 요 크기 있지, 이만큼 둘이 합친 거 A랑 C.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볼까? 봐봐요. 이렇게 할 때 여기가 A고 이쪽이 C고요. 이걸 이렇게 내리면 이쪽이 여전히 C고 이쪽이 B인 것이죠.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이건 문제 그냥 풀이 하는데 너네들 풀이 과정에 이 그림은 꼭 그려주라. 풀이 과정에 이것만 꼭 넣어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앞에랑 비슷해. 여기에서도 두 개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똑같은 것이지. 근데 그거 같은 걸로 바로 풀 수는 없고 다른 것과 합쳐서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A랑 B는 같은데 C까지 합치면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가 같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 도형이 A 더하기 C에서는
부채꼴이고 B 더하기 C에서도 부채꼴인 거야. 이만큼이 C고요. 요만큼이 C죠. 나머지는 A고 B인 거야. 그게 여전히 같다고 하고 식을 주면 두고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또 뭐 6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푼다면은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36파이죠. 파이 r 제곱해서 근데 반만 있으니까 2분의 1을 하시고요. 얘는 저기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됩니다. 6이 두 개 있으니까 6을 두 번 하면 되니까 그럼 144파이에 360분의 x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걸 두고 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쓸까? 36파이 곱하기 2분의 1 이거는 144파이 곱하기 360분의 x로 둬요. 근데 여기서 알고 있으면 편한 사실이 36 곱하기 4가 144라는 점입니다. 그럼 36파이 자체를 없애면 왜 좌변에는 2분의 1만 남았고 우변에는 4만 남아서 360분의 x가 될 것이고 360을 4와 360을 약분한다면 여기 90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45라는 숫자가 들어와야지 2분의 1을 만들 수 있잖아. 자, 90분의 45 약분한다고 생각하면은 2분의 1 되잖아. 그럼 x에 45가 들어오는 게 맞지. 그죠? 그렇게 푸시는 거고. 요것도 또 어떤 넓이랑 또 다른 어떤 넓이가 똑같다고 말을 할 거야. 그럼 이거 이 상태로는 못 풀어. 여기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 그것까지 뭐라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혹은 ABC죠. 자, 그럼 여기서도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는 같아요. 왜냐하면 A와 B는 똑같으니까. 그래, A 더하기 C 부채꼴인데 그러면은 이거 36파이에서 곱하기 뭘 하면 되는데 저 각도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저거는 반원이니까 뭐 지름이 8이네요. 파이만 붙이고 반이니까 2분의 1 두고 식 요렇게 만들고 x 구하면 되는 거겠지. 일부러 지우는 거야.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거 멈춰고 놓고 두 문제는 풀고 넘어가세요. 이제 들으면서 푸는 거라 생각하십니다. 필요한 끈, 최소 길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둘레랑 길이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4요? 4를 뭘로 바꿀까? 14로 바꿀까? 그리고 여기에 점을 이어서 직선인 부분을 다 원의 중심을 다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90도로 저기 위에 이어줘. 이렇게. 여기도 90도, 이것도 90도. 이 문제는 필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도 90도. 다 보고 필사를 하세요. 일단 보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봐보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잖아. 그 길이가 바로 요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만큼 이어지는 길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길입니다. 다 표시를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쭉 되어 있는 이 빨간색 길이가 여기 길이랑 똑같아.
그치?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보는데 여기 둘레를 보는 거야. 여기 둘레를. 이거 부채꼴이다. 근데 중심각이 얼마지? 이게 궁금하겠네. 여기도 이거 부채꼴이다. 근데 중심각이 얼마지? 부채꼴이다. 중심각이 얼마지? 더 자세히 볼까요? 각도를 모르지만 다른 데 90도가 있어. 여기 직각 표시 다 90도잖아. 그럼 빨간색 삼각형 안에 여기 있는 이 각도는 몇 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면 도형 자체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거든.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니 이게 6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합치면 180이 되잖아. 이미 90 더하기 90으로 90 더하기 90으로 180이 되었으니까 파란색 색깔 더하기 빨간색으로는 마저 180을 만들어야 돼. 그럼 파란색에 와야 될 각도는 120이 되어야지 180이 될 수 있으니 이 각도가 120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 길이들을 둘레를 구하라고 하잖아, 문제에서. 문제에서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빨간색 선이 있잖아. 빨간색 선이 이렇게 기다란 선분이 3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곡선,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있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좀 크게 그릴까요? 저 크기와 비슷하게. 왜 그러냐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120도만큼 여기도 120도, 120도, 120도란 얘기지. 즉 이것이 떼어다가 여기에 붙은 거고, 또 이것이 떼어다가 여기 붙고, 여기서 이것이 떼어다 여기다 붙으면 3개를 모았을 때 그냥 완벽한 하나의 원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중심각이 120도로 똑같고 반지름도 모두 똑같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반지름을 모르네. 반지름을 이제 찾아봐야지. 처음에 이 부분을 문제에서 14라고 표시를 해 놓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구해볼게요. 이게 14라면 그럼 빨간색 부분은 14가 2개이니까 여기 14 하나 있고 또 14 하나 있으니까 빨간색 부분이 28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걸 14라고 하면 이 부채꼴의 원래 모습인 원의 반지름이 14인 거야. 즉 이 그림의 반지름이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를 구한다 하면은 28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니까 14가 반지름이 그럼 28이죠. 원주잖아요. 이게 원주. 원주에다가 비율 원주율을 붙이면, 아니지,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붙이면 원주가 됩니다. 여기 지름이고요. 여기 원주율이요. 그러면 원주가 되어요. 그때 지름이 필요하니까 14에다가 2를 단지 곱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한 게 그대로 답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걸 많이 최대한 확대를 해 놓을게. 이 그림 자체를 필사하세요. 다른 건 할 거 없고 필사만 요대로 하시면 다른 문제들 비슷하게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런 식의 그림 그리는 것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리는 대로 계속 그 생각대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정성스럽게 그림기를 그리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귀찮아서 자꾸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 그거는 멈춰 버려. 그건 잠시 제쳐 두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성스럽게 이걸 따라 그리고, 설명 잘 들었었잖아. 이해한 대로, 아니, 그리면서도 이해한 내용을, 아 이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구나, 옮겨지는 거구나, 여기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구나, 그 여기가 삼각형이 160, 아니, 정삼각형이라서 60도고 나머지가 90도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120도가 되는구나, 뭐 그런 걸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조금 크게 해줄게. 멈춰놓고 필사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비슷하게 푸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자, 이게 뭐가 비슷하나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쭉쭉 이어놓고 보면은 여기 길이가 있을 거고, 그치? 다 원의 중심을 모두 다 찾습니다. 응? 그래놓고 곡선 부분만 따로 표시해. 따로 이렇게 따로 표시해. 그럼 얘도 여기 90도 4개가 모였으니까 원이 되겠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되겠네. 그럼 그거 더하기 하면 되지. 이만큼 길이도 이렇게가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 자만이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최소한 통나무 6개를 묶는데 뭐 어떡하라고. 뭐가 달라 이거는? 똑같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려지고, 또 이렇게 여기는 수직으로 만들어야 돼.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 수직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원의 중심. 그럼 뭐 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 그래 놓고 뭐 곡선부터, 이번엔 직선부터 할까요? 그럼 직선 뭐 이렇게 직선 이잖아. 이거 길이를 알아야겠네. 반지름이 알려줬잖아. 뭐 이걸 30이라고 해볼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그럼 얘도 30이겠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는 거리는 반지름으로 다 똑같은 게 원의 성질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도 30이겠지. 그러면 이게 하물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럼 이만큼도 30이고 이만큼도 30이고 또 쭉 계속 가요. 30 그럼 여기 120이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원의 일부분 부채꼴에 호 알 때 중심각 뭐 어떻게 구하지? 다 이어보고 나니 정삼각형이네. 또 여기 60이니까 빨간색 부분 120 앞에서 한 대로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는. 또 다음 요런 것도 한번 잘 그리는 것만 해 두시면 그거는 응용해서 할 수 있다. 대표 문제를 잘하면 내가 봤을 때 뒤에 2개 있는 상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이 또 그렇게 다른 상보다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설정을 한번 봐야 돼. 이거였나? 됐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을 굴리는데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원의 중심에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갈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정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할 거야. 이렇게 일정할 거야.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치면은 원이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거거든. 만약에 뭐 이렇게 굴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일정하냐면 딱 이 지점까지는 원이 제대로 오겠죠.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얘가 돌 땐 어떻게 도냐면 요걸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될 거야. 한 이 정도? 전 원이 계속 돌 텐데 여기를 주변을 이렇게 올 거란 얘기지. 그럼 중간에 이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원이 여기 또 있을 테니까. 아 이거 참 너무 겹치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건 선으로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원이 올 거예요. 이렇게 원이 올 거예요. 원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쵸? 그때 잘 보이게 그려야 되겠네. 일정하다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고, 자, 근데 다른 관점으로 여기서부터 또 이 이후로 시작되는 건 이만큼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게 얘네들이 요렇게 지나가. 아 근데 이거 너무 겹쳐서 그리는데요. 자,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이게 또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원의 머리통을 지나서 쭉 오는 거고, 얘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는 거지. 원의 중심이 오니까 여기도 똑같이 쭉 가시고, 그럼 뭐 여기 원이 또 왔다 쳤을 때 반지름 여기니까 여기까지도 올 겁니다. 그러면 쭉 가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굴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아까 같은 원리로 여기가 곡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선 먼저 다 표시를 해 보면은 이게 딱 여기서 수직인 때까지만 직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곡선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몇 도인지는 몰라도 영역을 또 나눠봐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 다 90도, 90도가 될 거야. 이렇게도. 그러면 하나 더 그려야 돼.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저걸 다시 그려보면요. 여기 90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쭉 직선으로 연결되고요.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90도로 올라올 때까지요. 여기서부터 90도로 올라올 때까지요. 그래서 이쪽도 90, 모두 90을 표시하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있다고 하면은 뭐 원이 반지름이 저기를 2라고 1이라고 했나요? 그럼 선생님은 2라고 바꿀게요. 반지름을 2라고 바꾸고 그러면 원이 뭐 반지름이 있으면 뭐 한 이쯤 또 가겠네. 쭉 이렇게 연결될 거야. 여기가 90도가 되는 때까지 앞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상상하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럼 얘도 90도가 아니 90도가 여기가 아니지. 이 선에서 90도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원이 지금 뭐 한 이쯤 이렇게 있는 거지. 원의 중심 해가지고 여기가 반지름이고 반지름 뭐 2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90도가 되도록 쭉 와서 또 표시해 주시고 연결을 하면요. 나머지 이어질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초록색으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줘야 돼. 그러면 이것도 다 그리지 말게 하고 얘도 그냥 다 그리는데 얘를 훨씬 크게 그려라. 다 그리는데 여기 훨씬 크게 그리고 이것도 뭐 충분히 크기는 한데 이걸 많이 크게 그려주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표시를 해줘. 그러고 나면은 저걸 이해하고 나면 그냥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오게 되는구나. 곡선으로 들어오는구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만큼이 요만큼 있죠? 그것이 새로운 부채꼴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반지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반만큼이 2였으니까 나머지 반만큼은 또 2가 될 거라서 여기서는 4가 되는 거지.
그 반지름이. 그러면 이제 또 중심각을 구해봐야 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도 세 개를 다 합치면 완전한 원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요거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연결한다 해봐. 그럼 여기 이렇게 붙을 거잖아. 그럼 나머지 이 각도가 있지. 그 각도랑 이 각도랑 똑같아. 이걸 또 여기에 갖다 붙여.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걸 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있고 끊기고 이렇게 있고 여기도 90도가 되는 만큼 있죠? 이만큼. 나머지 각도 다 붙이면 이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 이제. 여기를 A라고 할게. 이쪽을 A라고, 이쪽을 B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각도는 180 마이너스 A고 여기 있는 각도는 180 마이너스 B야. 그리고 A 더하기 B는 90이야. 이거 표시하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이 정도로만 아는 게 좋고, 내가 따로 설명할게.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는 90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90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치면 180인데 나머지 두 개의 합은 90이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180 빼기 A가 되는 건데, 왜 180 빼기 A냐면 이게 전체 360도 다인데 두 개가 또 90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90, 나머지 둘이 합치면 180, 나머지 둘이 합쳐도 180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맞은편에 있는 거 합치면 180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180 마이너스 A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의 각도를 나타내면 180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런 삼각형에 저기 있는 이 초록색으로 보고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들을 다 합쳐내면 180 빼기 A 더하기 180 빼기 A 그 다음 더하기 B구나. B 더하기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에 또 90이 있잖아.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90. 이 90까지 합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360, 182개니까 360이 되고 더하기 90이 있는데 빼기 A랑 빼기 B가 있잖아. 이건 빼기 A 더하기 B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빼기 A 더하기 B가 앞에서 90으로 우리가 알아냈으니 빼기 90이 되는 거야. 그럼 앞에 90 있고 앞에 360이 있었잖아. 그럼 이게 등식이 이어지면서 여기가 360이 되는 거지. 요렇게. 이거 좋다. 요 빨간색으로 한 부분 있잖아. 이거 다시 그려가지고 지금 필사해. 이거 하나는.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손 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랑 거기에 포함된 그림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빨간색 그림, 그거를 필사해. 지금 이거 오른쪽만. 그리고 이제 뗄게. 그럼 없어지잖아. 그러고 난다. 그러면 이미 그림 하나가 완성되어 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필사하는 거야. 그리는 거지. 거의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지나간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멈춰놓고 그리고 왔죠.
이제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지나간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럴 건데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면 더 많이 가면 4잖아.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8 곱하기 요 길이를 우리가 4라고 구한다 했으니까 4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4. 그럼 여기도 6 곱하기 또 4가 되는 거고. 요렇게가. 그럼 이제 이 깍두기처럼 아니 이렇게 깍두기는 이렇게 길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기다란 영역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다 구했어. 근데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각각 따로따로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각도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영역의 넓이를 합쳐서 아래에 있는 원처럼 보는 거야. 그럼 원의 넓이 하나로 구하면은 이거 세 개 한 번에 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더하기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 생각에서는 요 부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이 계속 좀 확대해서 원이 여기도 지나고 또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도 지나가고 그걸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초록색 영역만 놓고 보니 부채꼴로 생겼는데 원이 지나가면서도 이 지름은 그대로 일정할 거잖아. 그러면 부채꼴에서는 원의 지름 작은 원의 지름이 새롭게 생긴 부채꼴, 새롭게 생긴 이 빨간색 부채꼴에서는 반지름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부분이 초록색인 거고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별로 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부채꼴로 두는 거지. 부채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파악이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문제들을 보면요. 얘네들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럼 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거 90도까지만 이동을 시키자고. 아, 이거 또 크게 그릴까? 크기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문제는. 이 선으로부터 90도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원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요렇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90도로 그려. 90도로 올려. 90도로 올리세요. 90도 이렇게 90도 여기도 이렇게 하하. 그러면 어떤 모양이 얼추 돼가긴 한다. 뭐가 되긴 되나 보다. 그지? 여기 90 그리고 또 나머지 어떻게 될 거야? 곡선이 되겠지. 이렇게. 이걸 다 합치면 하나 72도일 것 같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원이 될 거야. 가운데로 두고 둔다면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아마 이건 72도일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정오각형이니까 108도고 얘네들이 90이잖아. 90. 그럼 또 이거랑 180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72가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걸로 하나씩 이거 하나 따로따로 해서 5개 하는 것보다 이 5개를 한 번에 모아서 여기서
원 하나로 아는 게 더 좋지. 자, 그리고 이거 지나가는 영역의 넓이 구한다면 문제에서 그거 하라고 할 거예요. 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쉽죠. 여기 있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구하면 되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일 거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도 3이겠지. 그러면 반반 나눴을 때 위에 3, 아래에 3, 그러니까 위아래 합쳐서 6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길이를. 이거는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 10으로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5개가 하나, 둘, 셋, 넷, 5 모인 게 여기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 있는 원으로 한 번에 구해버리고 5개의 생기는 직사각형 있잖아. 여기 직사각형 구해서 더하면 되고, 근데 똑같은 거 5번 더할 때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다지. 그럼 뭐 이거는 알아서 해보시고, 조금 다르긴 한데 해보세요. 이게 그동안은 원을 여기 따라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또 잘 생각해서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던 대로 그려. 움직인 거리. 이거 A가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한 번 지나가는데 요게 이 도형 자체로 볼까요? 도형 자체가 넘어가면요, 이 도형이 이렇게 옮겨질 거고, 또 어떻게 옮겨져? 뭐 이런 식으로 옮겨질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여기 내려올 때쯤에는 이렇게 됐다가 쿵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런데 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데 여기만 보세요. 그럼 이렇게 부채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60도인데 나머지 각도는 180에서 뺄 수 있을 거잖아. 120도잖아. 그럼 요 부채꼴에서 이렇게가 120도를 아는데 문제에서는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딱 부채꼴의 호 형태로 움직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구하는 것이 A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도 A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A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여기 마침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점선 있지,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 여기로 이제 가기 직전이다. 그때 A가 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자 봐봐, 요 삼각형으로 넘어오는데 C는 일로 넘어가고 A가 일로 이렇게 위로 오는 걸 상상하셔야 돼. 그게 되잖아. 그러면 A가 어디 있고 고정되어 있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B는 그대로 있고 이 삼각형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쿵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그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네, 화살표로. 이거 화살표 표시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1학년 2학기 때 나왔는데 3학년 2학기 때도 본 것 같다. 아무튼 자, 이거 이렇게 갈 때 말이야, 3이잖아. 3 3 3 3. 그러면 이 도형을 보라고. 그럼 이게 부채꼴이죠. 그다음에 여기 중심 있고 길이가 똑같잖아. 여기 길이도 똑같고 여기 길이도 똑같은 이 원의 일부분인데, 그렇지? 원의 일부분에 요만큼인데 지금 뭘 굴려? 정삼각형을 굴리니까 60도, 60도, 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부채꼴의 호만큼 지나가는 거죠. 위에 있던 상황이랑 비슷하지.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A가 여기로 온 거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서 또 한 번 굴리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 고정으로 되고 얘가 퉁 떨어지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떨어져서 마지막 그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A가 여기 있다는 건 표시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부채꼴로 가는데 이번에 생기는 부채꼴이 120이랑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길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5파이라고 구했으면 이 길이를 여기도 똑같이 5파이라고 구하고 답을 10파이라고 내면 되는 거지. 진짜 5파이는 아니야.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다른 도형인데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야. 근데 돌아가는 건 똑같이 B가 움직인 거리네요. B를 표시하세요. 선생님 B를 표시하면 B 여기 있고요. 그래서 화살표로 다 준 거네. 그럼 B가 또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B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건데 그때 반지름이 여기 요번엔 8인 거네. 90도 직각 바로 보이니까 각도 구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땐 이게 중요하다. 여기가 어렵다.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 각도를 구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죠. 힌트만 줘야지 직접 다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인데 다 같은 선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있는 선이 여기 있는 거 도형 똑같은 도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선을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선은 여기로 올 거야. 그죠? 그리고 저거 세 번째 있는 도형에 넘어간 부분에 선을 그린다고 하면 그 선도 이렇게 있을 거야. 선으로만 봤을 때 여기 있는 각도를 A, B, C, D가 있으니까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도를 Y라고 하면 그럼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엇각이니까 반대편에도 X랑 Y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왔을 때 표시를 한다면은 이게 넘어왔을 때면 Y가 1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여기가 Y가 되고 이쪽이 X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게 힌트야. 더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이 부채꼴 지나갔을 때 여기 길이는 알 거야. 문제에서 10으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10이고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여길 보고 이걸 중심각을 구하는 거야. 거의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보면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데 짧은 부분이 6이니까 여기 짧은 부분이 또 6이겠지. 이거 90도고. 그래서 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6이랑 90도를 가지고. 그럼 세 개를 구했죠. 요렇게 근데 다 90으로 요거 두 개는 중심각이고 90으로 구하고 이건 알아서 구하라고 했었잖아. 그거 세 개 구한 다음에 더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제 유형이 끝났으니까 문제 풀다가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푸세요. 요것도 푸세요. 737번도 푸시고 아까 중간중간 해서 알려줬던 거 다 푸세요. 들으면서.